자, 이제 감수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재나 품목에 따라서 어떤 감수과실수가 발생이 되는지, 또 그 조건들은 무엇인지 다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감수과실수의 합을, 그걸 누적 감수 과실수라고 하죠. 그 합을 누적 감수 과실수라고 하고, 여기서 자기부담 감수량이 존재하면 차감을 해서 이것도 누적 감수량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이 존재하면 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차감하고 가입 가격을 곱해서 과실손해 보험금이 차감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의 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시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은 사실상은 끝이다. 전부 다 진행이 된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5종 특약권에서는 안 돼요. 5종 특약은 이 감수 과실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저가전 종합일 때만, 종합을 보장받을 때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때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로 인정해준다. 이해가시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가 착과율이 100%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이어야지 되고, 두 번째,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저가 전에 무조건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뭐 조수의 화재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가전 종합. 저가전 종합에 가입된 상태여야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5종 한정 특약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가전 종합이고 착과율 100% 미만이고 저가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뭐 냉해, 뭐 동상해, 태풍, 뭐 집중호우, 뭐 이런 자연재해들 있죠.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가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감수과실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가입된 보험 상태가 저가전 종합이고, 내가 가입한 농지에 저가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율이 100% 미만이다. 이 착과율이라는 거는 저가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눈 값이에요. 착과율이 100% 미만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 이러면은 저가 이후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거 잊고 계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 값이 달라져가지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조건 까먹지 말고 제일 첫 번째,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저가전 종합인가? 자연재해가 발생했나? 착과율이 100% 미만인가를 따져보고 세 가지 다 충족이 되면은 무조건 저가 이후 첫 번째 재해 감수과실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뭐 5종 한정 특약이면 뭐 발생이 안 됐으니까, 이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무조건 저가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의 감수과실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로 실행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암기를 꼭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저가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미만일 경우,
착과율이 60%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감수과실수,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는 저가 후 착과수의 5%만 인정이 된다. 이해가시죠? 저가 후 착과수의 5%. 그리고 착과율이 60% 이상일 경우, 그리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저가 후 착과수 곱하기 이 5%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 이게 붙어요. 40%, 100% 마이너스 착과율. 요렇게 요 값을 추가적으로 곱해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다. 여기 이제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이 생겨요. 제가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맥스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맥스 A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저가전 종합에 가입된 상태고 착과율이 100% 미만일 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 가장 먼저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요거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저가 후 착과수 곱하기 5%, 저가 후 착과수 곱하기 5% 곱하기 100분의 아니 40이구나.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기준은 착과율이 60% 미만이냐 60% 이상이냐 요 차이에요. 그러면 저가전 세 가지 그 요건 중에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서 요거를 구해야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해야 될 경우에는 요 5% 있죠. 이거는 60% 미만, 이거는 60% 이상, 100% 미만. 뭐 당연히 100% 미만이겠죠. 자, 요 부분 있죠. 이 5%, 이 5%와 그 아랫부분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 요 부분이 맥스 A로 인정이 됩니다. 맥스 A로 인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맥스 A는 중복 보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저가전에 피해가 왔어요. 자연재해로 이제 피해를 받았어. 저가전 종합에 가입하고 착과율 100% 미만이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았어. 그리고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저가가 뭐라 그랬어요? 알맞은 그 과실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따버리는 거라 그랬죠. 따버리는 작업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가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제거된 과실도 있을 것이고 그 저가를 통해서 남아있는 과실도 저가 전에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남아있는 피해를 저가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감수과실수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감수과실수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정받는 감수과실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후 착과수의 5%, 이 5%와 5% 곱하기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 요게 맥스 A로 적용이 된다. 이미 피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저가전 피해로 저가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계산이 되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저가 이후 피해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가 이후 최초의 맥스 A는 이 5%,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는 이 5%가 맥스 A가 되고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이 5% 곱하기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이 맥스 A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저가전 종합에 가입을 했어요. 저가전 종합이고 두 번째 착과율이
100% 미만. 세 번째,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죠. 근데 적과 후에 발생한 사고를 보니까 첫 번째로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뭐 피해를 입었어. 그럼 태풍은 뭐라 그랬죠?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가 발생한다 그랬죠. 태풍이라는 건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낙과가 발생되면 낙과 피해 구속률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낙과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면 맥스 A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낙과 피해 구속률 자체만 쓰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맥스 A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낙과 피해 구속률의 착과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맥스 A가 0.05가 되는 것이고, 60% 이상일 경우에는 0.05 곱하기 100, 아니 자꾸 100이래. 40 100 마이너스 착과율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40.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적과전 종합에 가입을 하고 착과율이 100% 미만이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해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을 보니 적과 이후에 첫 번째 자연재해로 태풍이 발생이 됐어요. 태풍이 발생이 되었고, 태풍은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둘 다 발생시킨다 그랬죠. 그럼 낙과 피해 구속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낙과 피해 구속률 첫 번째 재해라 그래서 맥스 A를 적용을 안 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착과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0.05를 맥스 A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이 0.05 곱하기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 피해도 마지막에 1 마이너스 맥스 A가 붙죠. 이 맥스 A 값에 이 값들을 둘 중에 어떤 게 적용이 될지 뭐 그건 문제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오면은 이것까지 이해가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태풍이든 뭐 일소든 가을 동상이든 뭐 우박이든 집중호우든 아까 설명드린 그 계산법에 의해서 쫙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 합산을 해서 누적 감수량을 구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차감하고 거기에 가격을 곱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이 된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이게 적어놓은 건데 제가 뭐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낙과 피해는 이 재해로 발생이 된다. 이 얘기고요. 사과, 배의 경우 이거 좀 분류를 제가 좀 잘못했네요. 재해를 잘못 분류했네요. 여기 사과의 경우 좀 제가 보면서 약간씩 수정을 좀 해드리면, 사과의 경우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요렇게요. 이 네 가지 재해가 발생하여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 낙과 과실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로 계산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과 배에서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여 낙과 피해가 생겼을 땐 그 정도 피해로 낙과가 발생할 정도면 착과된 과실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게 인정이 된다. 그 퍼센트는 7%로 하겠다. 요 얘기예요. 아까 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단감 떫은감의 경우도 이 낙엽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이렇게 네 가지 재해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여기 전수조사, 표본조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자, 총 낙과 과실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당연한 얘기고, 이건 이제 전수조사일 때 얘기고,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주를 정할 거 아니에요. 표본주를 정해서 그 표본주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걸 이제 수관 면적이라고, 여기다가 설명드려야겠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수관 면적이래요. 요거. 이렇게 360도 원을 그리면서 이 부분을 수관 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는 낙과들을 줍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져 있는 낙과들을 표본주마다 다 주어서 이 낙과의 개수를 세는 거죠. 총 낙과수. 그리고 표본으로 선정된 나무의 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수, 표본 주수의 합. 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한 주당 평균적으로 얼마가 떨어져 낙과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값을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해주면 이 총 낙과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뒷부분은 다 똑같죠? 맥스에는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낙엽손해도 똑같아요.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곱하기 낙엽 인정 피율 마이너스 맥스 A.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고요. 자, 착과 피해,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이렇게 세 가지 재해가 착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 사과 매의 경우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이 영상 가장 도입 부분에 그 감수 과실수 구하는 기본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고 당시 착과수 올 낙과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게 기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적과전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과전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과수에서도 계속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종합과수는 거의 뭐 거저먹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단감 떫은감의 경우 이 피해가 없을 때는 뭐 사과배와 동일하고, 이 피해가 발생시키는 건 이제 인정되는 건 가을 동상이죠. 재해는 가을 동상이고,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입회 50% 이상이 고사 피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착과 피해 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거 정상과실수의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만큼의 피해를 인정해준다. 추가해서 인정해준다. 요 얘기고요. 자녀 일수는 여기 또 나와 있듯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녀 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예정 수확일이라는 건 뭐 계약자가 선택한 날짜겠죠. 예정 수확일까지 남은 일수를 자녀 일수라고 한다. 여기 이제 제가 적으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드렸네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단감, 떫은감 어떤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소 피해도 착과 낙과 둘 다 발생하는 재해인데 그 기본 구조는 똑같죠. 일소 피해 같은 경우도 착과 피해, 뭐 낙과 피해 다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낙과 피해도 뭐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똑같은 구조인데 뭐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수에서 일소 피해 과실수라는 이 일소 피해 과실수, 낙과 착과 이 피해로 발생된 과실수의 합을 일소 피해 과실수라고 하는데, 이 일소 피해 과실수가 저가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경우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저가 후 착과수의 6% 이하인 경우에는 감수 과실수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계산을 다 했는데 저가 후 착과수의 6% 이하인 경우면 좀 약간 허탈하죠. 감수 과실수가 일소로 인한 감수 과실수가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예
계산을 안 했으면 되는데 기껏 다 계산하고 났는데 6% 이하면은 좀 많이 허탈하겠죠. 그리고 고사와 수학불능 침수주수로 인한 감수과실수.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생각하는 게 고사와 수학불능만 설명하고 침수주수를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나무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해는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 이렇게 4가지 재해다. 고사 및 수학불능의 손해는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불능주수 곱하기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당연히 1 마이너스 맥스 A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인데, 여기에 이제 일부 침수주수. 제가 이거 저가 전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 설명할 때 침수주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고사, 수학불능, 일부 침수 손해. 그러니까 침수된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과실이 이렇게 침수가 됐다. 그럼 이 침수된 과실은 뭐 피해 구속률을 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침수된 거면은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이런 게 아니라 과실 자체가 물에 잠겨 있으면은 그건 100% 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침수 주수에 침수 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나 물에 잠겼냐, 이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표본 조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 침수 과수 나누기 표본주 이렇게 해주면은 한 주당 물에 얼마나 잠겼냐, 과실이 얼마나 잠겼냐, 그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일부 침수 주수의 숫자에다가 일부 침수 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 요 값을 곱하고, 요것도 당연히 1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줘야겠죠. 물에 잠긴 과실은 뭐 50%, 80%, 100% 구분할 거 없이 그냥 100% 전부 손해니까.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계산한 감수 과실수를 전부 더해서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를 곱하고 가입 과중을 곱하고 가격을 곱하면 과실 손해보험금이 된다. 자,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이 사고 당시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 당연하죠. 여기에서 이게 보험 피해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피해를 입었느냐를 따져서 피해 감수 과실수가 계산이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피해 보험의 목적이다.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의 목적이다. 피해 보상의 대상이다. 아시겠죠? 여기에 당연히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한 뭐 착과 낙과 피해 구속률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다 당연히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맥스 A가 차감이 될 것이고, 이게 기본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뭐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여 뭐 사과, 배의 경우 낙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낙과수가 되겠죠. 이거는 낙과수의 낙과 피해 구속률이 되겠죠. 요 값에 곱하기 1.07을 해서 추가적으로 7%를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해줘서 감수 과실수를 구한다.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낙엽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준다.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만 추가시키면 돼요. 이 기본 모델에서 디테일한 부분들만 좀 품목별, 재해별로 추가만 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감수 과실수를 쉽게 뭐 복잡하지 않게 뭔가를 빼먹지 않고 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 저가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저가 이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 그것도 좀 빼먹지 않게 주의 깊게 아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새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또 그 뒤에 저가 후 착과수 곱하기 5% 그 뒷부분이 맥스 A로 작용한다는 거,
거기까지 다 유념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고 거기까지 다 이제 분류가 끝나면은 저가전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저가전에서는 뭐 알아야 될 부분이 없고, 자, 누적 감수 과실수는 이제 각종 감수 과실수의 합이라 그랬고,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 이거 저가전 차가 감소 보험금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준 차가수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값이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다. 기준 차가수는 뭐다? 차가 감소 과실수에 더하기 저가 후 차가수. 이게 기준 차가수가 된다. 자, 여기가 저가예요. 여기가 저가고, 그럼 여기가 저가 전이 되겠죠. 여긴 저가 후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차가 감소 보험금, 여기는 과실손해보험금. 자, 자기 부담 비율은 만약에 뭐 한 20%라고 할게요. 근데 차가 감소 보험금에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다 차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가 감소 보험금이라는 거는 차가 감소 과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과실수 마이너스 자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차가 감소 보험금인데,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는 건 요 부분 있죠. 여기 차가 감소 과실수에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차감한 값이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보다 커야지 지급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 케이스에는 저가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차감할 자기 부담금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저가 전에 이미 자기 부담금을 다 차감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는 한 종류의 보험에서는 한 번밖에 차감이 안 돼요. 한 번밖에 차감이 안 돼. 뭐 생산비 보장에 뭐 저 고추나 브로콜리 같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따다닥 계속 지급이 되고 그럴 때에는 계속 차감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은 한 번만 차감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자, 차가 감소 과실수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뺀 값이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보다 커야 차가 감소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 값이 요거보다 커야지 양수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 값보다 요게 커버리면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죠? 같을 때는 0이 될 것이고. 이제 자기 부담금은 한 번만 차감이 되는데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양수값이라는 거. 그게 의미하는 거는 자기 부담금은 이미 저가 전에 다 차감이 되었다. 그런데 요게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가 차가 감소 과실수에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뺀 값보다 커서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음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자기 부담금을 저가 후에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이 100개예요. 100개. 그리고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가 200개야. 그러면 마이너스 100개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00개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100개로 해줘서 이 저가 후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 100개 값에 자기 부담금을 마저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저가 전에 사고가 발생이 아예 뭐 사고 발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가 후에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가 그대로 요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가전은 끝났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 이렇게 해서 나온 보험금 있잖아요. 요 두 보험금.
차가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이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1 자기부담 비율을 한 값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해 가시죠? 이 모든 보험에는 다 한도가 있어요. 그게 한도가 보통은 보험 가입 금액이거든요. 보상액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이 저가전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공정하냐라고 따지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다 차감을 하고 그 값을 여기서 또 자기 부담 비율을 빼줘서 한도를 정한다는 건 좀 약간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론서에 나와 있는 뭐 감소과실수, 감수과실수 이런 거에 뭐 실수 없이 딱딱딱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굉장히 길고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분류도 잘 되었고, 이 기본적인 모델, 뭐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 기본 모델에서 다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파생되는 개념들은 금방 숙달이 된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가전에서는 제가 강의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저가전에 관련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으면은 저가전으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100% 다 풀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저도 처음에 저가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가전부터 당연히 시작을 했었고, 저가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그때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뭐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이론서를 펼쳐가지고 저가전부터 펼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뭐 유거 타박률은 어떻게 구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고, 또 뭐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구하고,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기출문제를 봤거든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저가전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봤는데 뭔 소린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충격을 먹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공부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이건 단순하게 왜냐하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감수과실수나 어떤 피해율을 구하고 뭐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이 아니라, 이론서에서 자세하게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서술한 내용은 현지조사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아주 길게 서술을 해놨어요. 뭐 해당 농지에 가서 면적 측정을 하고 면적의 그 오차 범위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 수를 정하고, 그 표본 구간에 따라 뭐 범위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표본을 채취하고, 그 채취된 표본으로 어떻게 뭐 수확량을 계산한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서만 읽어가지고는 그냥 현지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이거를 문제에 녹여서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잡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느끼고 나서 이 단순하게 이론서만 읽어가지고는 이건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별표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별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 그러니까 모든 걸 이런 기본 모델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저가전은 또 좋은 게
저가 전 같은 경우, 저가 전 차가 감소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에 비해서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됐느냐, 그 양을 이제 보장해주는 보장 방식인 거고, 저가전의 차가 감소 보장은 평년 착가수에 비해서 얼마나 저가후 착가수가 감소했느냐, 그걸 이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고, 저가 후의 과실손해보험금, 저가 전 과실손해보험금은 피해 그 자체를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뭔가에 비해서 감소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피해 그 자체를 보상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자 방식이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 방식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저가전 요 두 차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 두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첫 파트가 저가전이죠. 저가전에서부터 가축까지 나가는데 얼마 안 걸려. 저 같은 경우는 저가전 깨우치는데 한 4일, 저가전 깨우치는데 한 4일,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여기서 이런 기본 모델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가축은 손자죠. 손자까지 나가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주. 그러니까 저가전부터 가축까지, 그러니까 암기를 한 건 싸그리 다 암기를 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정도,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 정도로 진도가 진행이 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주 정도 걸렸어요. 4주 정도.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거는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만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저가전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단순하게 저가전에서 알고 저가전에만 적용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개념들은 전 파트에 그 손해평가사 이론서를 아우르는 전 파트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 자체를 저가전 한정에만 가둬두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뭐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뭐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 그래 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저가전에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뭐 기출 문제나 아니면 제가 만든 문제나 해가지고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4월 30일인데 며칠 안 있으면은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은 다 뭐 무리 없이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잘 마무리 하시고 2차부터는 1차보다 더 뭐랄까 전으로 돌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차까지 전부 다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만나 뵙는 그럴 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